네, 노는 게 제일 좋아. 놀면서 크는 게 맞으니까 놀아야지. 노는 게 공부 아닙니까? 붕어는 3초, 사람은 30초. 격려와 칭찬.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공부해.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킹맘이에요.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이제 봐야 되는 이 상황인데 아이에 딱 붙어서 할 수 없는 주부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런 상황에서 아이의 집중도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학습 스케줄과 그달의 학습 계획을 아이랑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함께 그 계획을 짠 다음에 아이가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계속 해주셔야 그 돼요. 칭찬과 격려에 네네. 있어서 제가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뭘 하나 해 그러면 어머 너무 잘했다. 근데 좀- 이거를 매번 하니까 애들이 이제 네네. 그게 진실성이 없는 거죠. 진실성이 없다고요? 그쵸. 아이도 아는 거죠, 그게. 엄마가 그냥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이가 그것을 다 해내지 못했더라도, 아, 너가 이걸 하려고 했구나. 내일은 조금 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식의 칭찬을 좀 더 진정성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말 잘한 날은 보상도 해주시는 거예요. 긍정적 보상을 해주셔서 뭐 아이가 원하는 걸로 뭐 칭찬 스티커를 모은다든지 뭐 선물을 사준다든지 뭐 스킨십을 또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긍정적 보상을 해주면 아이도 좀 더 끈기 있게 그 계획을 지키려고 아마 할 겁니다. 네. 애기 키우다 보면 공감해줘라, 그쵸. 못하구나 네네. 오해하는데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좀 습관을 시키는 방법이 없나요? 뭐 꼭 칭찬할 게 없어요 막 이러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작은 거라도 아이가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를 또 칭찬을 해주시고 또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 노력했다는 자체를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면 유아기 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네요. 요 때를 놓쳐버리면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못 고치는 거네요. 예. 이렇게요? 아무래도 고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우승민 씨가 그랬구나.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네. 근데 승민 씨 같은 경우가 어린 아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스타일은 어떻게 해주는 게 또 도움이 될까요? 저 뭐 어떤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뭐 성향에 따라서 네, 장문의 문장을 읽어내는 걸 조금 힘들어 하시고 조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딱딱한 그런 전문적인 글들, 뭐 신문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흥미와 재미가 있는 부분에 이제 재미를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핸드폰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보다는 전략적 사고력으로 좀 지기도 하면서 양보하는 느낌도 배우고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도 뭐 이런 모임에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럼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듣고 오셨는지 서예 학원, 뭐 주탄 학원 이런 데 자꾸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래 보내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니까 사람이 자꾸 거짓말만 더 잘하게 되는 어떤 그런 또 부작용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이거를 잘하고 성취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은 아직 서예를 배울 수준이 아닌데 서예 학원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 수준을 모르셨네. 서예학원을 다니려면 붓을 잘 줄 수 있고 이렇게 파이 안 떨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빨리 가면 안 됩니다. 아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제가 그거를 못 기다리고 저희 그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막 입학했을 때 동네에 이렇게 보니까 다들 막 영어 유치원 나오고 막 하루에 막 3시간씩 하는 영어학원을 아이들을 벌써 막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근거리는 거예요. 우리 애도 빨리 보내야 되겠구나.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보냈어요. 일주일 만에 틱이 와가지고 틱이 왔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그래서 끊었더니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주변만 쳐다보면서 애 그 성장 발달, 지금 어떤 지식적인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무시하고 역시 간니님이는 노는 게 제일 제일 좋아. 좋아. 뭐 내 자식이니까 알 것 같지만서도 모르겠어요. 아이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 맞춤형으로 뭔가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현장에서는 이런 아이들의 발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에 왔을 때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 아이의 성향이 성격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우리 선생님께서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애를 먼저 스캔을 하면 쫙 하는 그렇죠. 거네요. 어떤 기질적인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신 후에 수업을 임하게 되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SPTP 검사를 하고 있어요. 교육 연구가들의 연구를 토대로 만들어진 심리 진단 도구인데요. 연 인원 3만 명 이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 진도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검사를 한 다음 아이에 맞게 맞춤형 수업을 하고
맞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고민 사연이 있다고. 우승미 씨가 아이 역할을 하시고 또 간닌 있는 어머님이 엄마 역할을 하셨다는데 어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우리 동갑입니다. 자, 어떤 고민 사연인지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밥도 다 먹었는데 숙제 뭐니? 빨리 하자. 알았다니까. 아까 했다니까. 자, 일로 와봐. 엄마랑 같이 하자. 엄마랑 같이 해. 엄마 때문에 죽었잖아. 진짜. 야, 엄마가 제명이 못 살아. 엄마가 죽겠어. 아이씨. 아이씨. 수미야, 진정해라. 자, 할 수 있어. 빨리 울지 말고 뚝뚝뚝뚝. 자, 하자. 자,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진정하고. 자, 열심히 화이팅. 자, 승민아 이제 진정하고. 뭐야? 엄마 때문에 또 죽었잖아. 승민아, 숙제 해야지. 엄마는 내가 소중해 아니면 이 공부가 더 소중해. 공부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지. 야, 두 분 연기 너무 잘하셨어. 야, 이게 너무 현실에 와닿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를 제가 그냥 하는 거였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래서 우리 또 여성분들이 아들 키우는 분들이 이래서 집에 뭐 아들 2명이다. 이 남편 짓거리랑 아들 짓거리 좀 비슷하네요, 이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연기였어요. 지금 그 역할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몽둥이입니까? 바로 우리 아이가 빠져 있어요. 아이 여기 있는데요? 우리 학습의 중심에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엄마는 자꾸 하라고 하고 그 힘들기만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를 내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으세요. 오히려 조금만 양을 좀 줄여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하면 아이가 조금 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길 테고 스스로 했던 부분을 칭찬을 해준다면 아, 나도 칭찬받을 수 있구나.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 쾌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잔소리를 막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어른의 시선 아닙니까? 맞죠? 아이는 하고 싶은데 엄마가 오는 것조차도 아기는 두려울 수 있는 거죠. 요즘 같은 현실에서 보면 아이들이 주 1, 2회 정도 지금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 수업 체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이 학습을 해결해야 되는데 학습에 대한 흥미도나 집중력이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스스로 학습 해결 능력들이 많이 부족한 거죠. 습관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학습에 대한 흥미도는 지금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 막 학습지를 더 억지로 시키셨다든가 어머님이 그런 안 좋은 그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안 좋았던 공부의 그런 기억들을 조금 씻어내리는 저희는 브레인 샤워라고 하거든요. 아, 재미있구나. 한번 공부가 해볼 만한 건데 내일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습 코칭을 진행을 해주시고 또 이 학생의 성향에 맞추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걷는 교육을 아이들이 스스로 걷는 교육을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브레인 샤워, 걷는 교육 이런 거를 제가 미리 알았으면. 그러니까요. 우리 간일이니가 진짜 제가 이렇게 잔소리할 일도 없는데. 네, 어머님들이 가장 아쉬워하시는 부분이세요. 조금 일찍 만났더라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그럼 지금 늦은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희망을 가져요. 예, 이런 마음가짐을 아시고 시작점을 아이에게 이런 브레인 샤워를 거치고 차근차근 밟아갈 수 있는 걷는 교육. 이걸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늦지 않은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공부에 흥미를 가지면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부모가 강요에 의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명문대 출신들도 왠지 강요에 의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이 중에는 수동적인 아이, 좀 수용적인 아이가 있어서
해 그러면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시켜서 하게 되면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대학 간 다음에 나는 해방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 아이를 책상에 앉혀놓을 수는 있지만 아이를 공부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부는 자기 머리로 하잖아요. 그 학생이 어떻게 하면 공부에 빠져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브레인 샤워나 쾌학습 이런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죠. 초등학생도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합니까? 너도 정말 공부하는 거니?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주도를 못하는 당연히 공부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부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주도라는 건. 아이가 스스로 혼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소공자 영상을 통해 초등 입학을 앞둔 우리 아이의 학습에 필요한 내용 잘 들으셨죠? 이제 아이들의 소중한 비전 아소비에서 초등 입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면 초등학교 입학 준비 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 준비에서 교육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입학 전이라도 학과목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미리 읽어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에 접하게 될 부분들을 다양하게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부모의 욕심대로 따라하게 하기보다는 아이가 체험할 것을 선택하여 즐겁게 참여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초등 입학식을 하고 나면 가정통신문으로 준비물 목록이 나옵니다. 목록에 있는 준비물을 철저히 챙겨주시고 특히 저학년이기 때문에 모든 물건에 학년, 반, 이름을 써붙이도록 합니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은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셔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체능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줄넘기 활동이나 그리기 대회, 리코더 연주 등과 같이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예체능 준비는 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합교과와 관련하여 동식물을 직접 키워보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동식물을 키우면서 관찰력과 책임감, 자존감과 사회성 등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수업 중에 잘 참여하도록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저학년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책상의 시간표에 맞는 적절한 교과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꺼내라고 하는 교과서를 잘 꺼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의 성향에 따라 모르는 것이 생겨도 질문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수업 내용을 모르는 채로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과목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과 시간 안에 활동을 끝낼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서 활동을 끝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업 후 활동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알림장을 잘 써서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기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학교 알림이 시스템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잘 알 수 있지만 아이 스스로 학교 학습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알림장 쓰기는 미리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자기 물건을 두고 오면 분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물건은 자기 스스로 챙기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숙제는 아이가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학습으로 인해 학교 숙제가 미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숙제는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숙제 외에는 숙제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가방을 챙기는 것은 저학년 때는 부모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잘 챙기는 연습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연습과 준비는 아이가 학교라는 사회에서 생활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행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의 방향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학사력은 꼭 참고하셔서 학부모 교내 연수와 같은 공식적인 행사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의 학교 생활을 볼 수 있는 공개 수업은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참여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은 아이의 학습에 관심이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가 잘하는 점과 부족한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각종 행사 참여는 아이의 길을 살려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가 궁금하게 됩니다. 이때 학교 봉사를 통해 아이가 생활하는 환경도 알 수 있고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학교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 어머니회, 급식 도우미, 안전둥지회, 보행 도우미 등 학교 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직원들과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무엇보다 학부모님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아이의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 앞에서 선생님을 높여주고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지킬 때 아이는 선생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은 민감한 부분인 만큼 감사의 손편지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하고 학교 행사 및 학급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따돌림이 생기지 않도록 또래와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고 싫음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배려하는 마음과 약속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입학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의 생활습관 지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려다주는 기간은 입학 초에는 교문까지 데려다주지만 조금씩 가는 길을 알려주며 서서히 혼자서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수면은 아이들이 등교를 위해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수면 습관을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 옷 입고 벗기는 날씨에 따라 옷을 입고 벗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바른 자세로 앉기는 일정 시간 바르게 앉아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화장실 스스로 사용하기도 학교에서 스스로 혼자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편식 습관 고치기는 알러지 음식이 아니라면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아침밥 먹기는 아이들의 오전 시간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먹고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전날 가방 챙기기와 준비물 준비하기는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준비하며 학습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날에 챙기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꼼꼼히 준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공부에 가장 중요한 핵심 능력을 키워주는 아소비 교육 프로그램 입학 설명회 2탄은 11월에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